제가 오늘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런 혜택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더라면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후회하면서 대부분의 보험을 정리했는데요. 보험 설계사인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양심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양심 고백은 설계사인 저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겐 분명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보험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돈을 아낄 수도 있을 거예요. 저조차도 이런 혜택을 알고 나서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보험에 쓰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면서 많은 보험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실 팀장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보험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 중 크게 아팠던 경험이 있었거나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보다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 거고, 반대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를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보험이 필요한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나 크게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쉽게 해지하지도 못하시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국민건강보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암보험이나 수술비 보험, 간병비 보험, 치매보험 등 좋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하시려고 하거든요. 저는 보험 설계사지만 보험을 이것저것 많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정말 필요한 보험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 보험료를 무리해서 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국민건강보험의 다양한 의료비 지원 혜택들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만약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시거나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어서 부담이 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내 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실 텐데요. 국민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운영하다가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간혹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비 보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두 보험의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제도로 유지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생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반면 실손의료보험은 일반 회사가 판매하는 민간보험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두 보험은 보장하는 내용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에 있어 한도의 제한이 없는 대신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고,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 한도 등이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를 보장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장단점이 있고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은 없더라도 실손보험 하나 정도는 꼭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러한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민간보험들은 굳이 과하게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혜택 3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원 혜택 첫 번째는 본인 부담액 상한제가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낸 본인 부담금이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의 기준 금액을 넘어가면 초과된 비용만큼은 되돌려주는 제도로, 쉽게 말하면 내가 벌고 있는 수입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공단에서는 일부 부담금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본인 부담액 상한제는 올 한 해 동안 쓴 병원비를 정산하고 내년에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당장 병원비는 내가 내야 하고
길게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비 보험, 흔히 실비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비보험 하나 정도는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실손보험도 요즘은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런 내용들을 미리 확인하고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류 한 장이면 실손보험에서 미리 보장받고 내년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돌려받고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본인 부담액 상한제를 살펴보면 소득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10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작년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면 자기 부담금 상한선이 87만 원이기 때문에 87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87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부담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본인의 소득 분위에 맞는 상한액까지만 병원비를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곳저곳 여러 병원을 다녀와서 병원마다 병원비가 상한액보다 적게 나왔다면 적용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소액으로 여러 곳의 병원을 다녔을 경우 1년 동안 낸 병원비의 합이 본인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건 역시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원을 좀 많이 다녀온 것 같다면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지 않는다면 환급해주지 않으니 건강보험공단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에 환급금 조회를 누르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하여 로그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건강보험 어플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이 방법을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보험 어플에서 상단에 민원 여기를 누르시고 조회를 누르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화면이 뜨는데요. 로그인하시면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컴퓨터나 핸드폰 어플로 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인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본인 부담 상한의 환급금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안내해 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원 혜택 두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2023년부터 지원이 보다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내 소득 수준에 비해 재난적으로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본인 부담액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도 지원해주고 2023년 이전에는 연소득 15% 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 연소득의 10% 넘는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2022년까지는 450만 원 이상 의료비가 발생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10% 금액인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가구합산 재산 과표액 기준 5억 4천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다면 현재는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여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원금 한도 또한 연간 3천만 원 한도에서 연간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고 기억하시고 계셨다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총 8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의료비의 80%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의료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이신 분들은 개별 심사를 통해 의료비의 5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재난적 의료 지원 사업은 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지원을 해주지만 실손보험이나 국가지자체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 이 수령 금액은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 비율을 다시 계산해 지원해주고 이미 중복으로 받으셨다면 그 부분만큼은 환수가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 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받으시고 방문하시면 헛걸음하시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유용한 의료비 지원 혜택 세 번째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 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큰 질병들이 발생했을 때 치료기간이 비교적 길다 보니 병원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런 큰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질병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은 90%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암의 경우 산정특례로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례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이면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 환자로 종료 예정일 3개월 전에 신청하면 재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5년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치료들은 급여 항목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말하고 반대로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큰 병에 걸렸다면 대부분은 최신 의료기술로 좋은 치료를 받고 최대한 빨리 완치되길 바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비급여 치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 암보험처럼 개인이 개별적으로 민간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대신 산정특례 제도에서 비급여 보장이 안 된다고 해도 민간보험과는 중복으로 보장받는 게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받게 되면 내가 받은 보험을 제외하고 지원해주거나 이미 받았다면 환수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산정특례 제도는 내가 민간보험을 아무리 많이 가입했다고 해도 혜택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급여 부분만을 생각해서 준비하면 되는데 이걸 바꿔 생각해보면 모든 의료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굳이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이것저것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누릴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원 혜택 3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본인 부담액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소득분위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는 정해진 금액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본인 부담액 상한제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내 소득 수준 대비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의 50% 이상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정특례 제도는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암이나 중증질환에 걸리더라도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험이 하나도 없더라도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험이 없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손보험, 암보험 등의 보험들이 아예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맞지 않게 무리해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에 내고 있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거나 보험을 적당하게 잘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